가난한 옷차림의 예비 며느리를 데리고 재벌 회장 앞에 선 아들. 차가운 시선로 여자를 바라보던 회장은 그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을 듯한 충격을 받는다. 20년 전 화재 속에서 사라졌던 자신의 손녀와 너무도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우연일까 아니면 운명의 장난일까? 그날 이후 잠들어 있던 과거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사랑입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대기업 로비의 자동문이 느리게 열립니다. 유리병 너머로 오후 햇살이 쏟아지고 대리석 바닥에는 발소리가 또렷하게 울립니다. 정장을 입은 직원들이 분주히 오가며 실수 하나 없이 몸을 움직입니다. 그 완벽한 질서 속으로 두 사람이 들어섭니다. 한 사람은 재벌가의 외아들인 민준이고요. 다른 한 사람은 수수한 옷차림의 젊은 여성 수아입니다. 수아의 손은 작게 떨리고 있습니다. 낡은 가방끈을 꼭 쥔 채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이곳은 그녀에게 너무나도 낯설고 두려운 공간입니다. 대리석 바닥의 차가운 기운이 발끝에서부터 올라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수아의 어깨를 감싸며 말합니다. 괜찮아. 여기서부터는 내가 함께할게. 짧은 한마디지만 수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수아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합니다. 네, 믿어요. 로비 한가운데에서 그들을 지켜보던 비서가 다가옵니다. 차가운 표정과 함께 정중한 말투가 이어집니다. 회장님께서 바로 위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수아의 심장은 더 빨리 뛰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쉽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숫자가 올라갑니다. 적막한 정적 속에서 엘리베이터의 기계음만 울립니다. 민주는 말없이 수아를 바라봅니다. 그 눈빛에는 걱정과 결심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수아는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바라봅니다. 회장실 앞에 도착합니다. 문 앞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비서가 노크를 하고 조용히 문을 엽니다. 웅장한 회장실 안에서 거대한 책상 뒤에 한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손꼽히는 재벌 회장, 김 회장입니다. 그는 안경 너머로 두 사람을 바라봅니다. 민준을 먼저 보고 그 옆에 서 있는 수아로 시선을 옮깁니다.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방 안에는 초침 소리만 흐릅니다. 그리고 이윽고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이 사람이 내가 말한 그 여자냐? 그의 시선에는 노골적인 불쾌함이 담겨 있습니다. 수아는 더 작게 몸을 움츠립니다. 민주는 옆으로 한 걸음 나서며 말합니다. 네, 제가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회장의 미간이 짧게 찌푸려집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수아를 찬찬히 훑어봅니다. 수아의 얼굴, 눈, 입술, 그리고 작은 손끝까지 시선이 머뭅니다. 그 순간 그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20년 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갑니다. 화재가 번졌던 밤, 울음과 연기, 그리고 사라진 아이의 얼굴입니다. 그 아이의 눈동자가 지금 눈앞의 수아와 겹쳐 보입니다. 회장의 손에 들린 펜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이름이 뭐라고 했지? 회장은 힘없이 묻습니다. 김수아입니다. 수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그 이름을 들은 회장의 손이 멈춥니다. 김이라는 성이 더욱 그의 심장을 죄어옵니다. 그는 애써 표정을 감추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출신은 어디지? 잘 모릅니다. 어릴 때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그 한마디에 공기가 더 무거워집니다. 민주는 수아의 눈앞에 놓인 과거의 그림자를 느낍니다. 회장은 그동안 묻어두었던 기억의 문이 열리는 것을 느낍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서랍을 열어 한 장의 오래된 사진을 꺼냅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여자아이와 젊은 딸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불에 그을려 가장자리가 희미해졌지만 얼굴만큼은 또렷합니다. 회장은 천천히 사진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립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군. 수아의 시선이 사진에 닿습니다. 그녀의 눈에 알 수 없는 감정이 번집니다. 익숙한 듯, 그러나 처음 보는 얼굴입니다. 민준이 사진을 바라보며 묻습니다. 아버지, 이 아이는 누굽니까? 회장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아와 사진을 번갈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그의 눈빛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혼잣말을 합니다. 설마 살아 있었던 건가? 회장실을 나서는 순간 수아의 다리는 힘이 풀린 듯 휘청거립니다. 민준이 곧바로 그녀의 팔을 붙잡아 균형을 잡아줍니다. 수아는 애써 미소를 지으려 하지만 입꼬리가 잘 올라가지 않습니다. 방금 그 안에서 느껴진 묘한 공기가 아직도 온몸을 감싸고 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셔도 가슴이 답답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오자 민준이 조용히 묻습니다. 괜찮아? 수아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그 대답에 확신은 없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회장이 꺼내 보였던 사진과 자신을 바라보던 낯선 눈빛이 계속 떠오릅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이 가슴 어딘가를 두드리는 느낌입니다. 한편 회장실에 홀로 남은 김 회장은 사진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사진의 가장자리를 따라 천천히 문지릅니다. 불에 그을린 자국이 피부에 닿을 때마다 지나간 시간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또 다른 낡은 서류철을 꺼냅니다. 그 속에는 20년 전 화재 사고의 기록이 빼곡하게 들어 있습니다. 희생자 명단, 실종자 목록, 그리고 생존자가 남긴 희미한 증언들. 이름이 없는 아이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던 한 명의 아이. 그 아이가 사라진 자리에 언제나 커다란 공백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공백이 오늘 다시 고개를 들고 올라옵니다. 회장의 이마에 깊은 주름이 잡힙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립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회장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말합니다. 조용히 문 닫고 앉게. 비서는 한 발짝 물러나며 의아한 표정을 짓습니다. 방금 들어온 그 아가씨에 대해 알아봐야겠습니다. 회장은 담담한 목소리로 말하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롭게 빛납니다. 이름은 김수아. 출생 기록, 고아원 기록, 병원 기록, 전부 확인하게. 비서는 짧게 대답합니다. 알겠습니다. 회장은 창가로 다가가 멀리 펼쳐진 도시를 내려다봅니다. 수많은 건물 사이로 사람들이 작은 점처럼 움직입니다. 그중 어느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크게 흔들릴 줄 몰랐던 것입니다. 그 시각 수아는 작은 원룸에 돌아와 있습니다. 벽지에 색이 바랜 좁은 방 안에서 가방을 내려놓습니다. 낡은 의자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봅니다. 마치 방금 전의 일이 꿈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손끝에 남은 긴장감은 현실임을 말해줍니다. 그녀는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고아원 시절 다른 아이들과 함께 서서 찍은 빛바랜 사진입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은 이 한 장의 사진 외에는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렴풋하게 떠오르는 건 뜨거운 열기와 연기, 그리고 누군가의 절규 같은 소리뿐입니다. 그때 전화가 울립니다. 민준입니다. 오늘 일 많이 놀랐지?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럽고 따뜻합니다. 조금요, 아니, 솔직히 많이요. 수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합니다. 아버지가 원래 좀 까다로운 편이지만 그렇다고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의 말에는 미안함이 스며 있습니다. 수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괜찮아요. 전 원래 이런 데 익숙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자꾸만 의문이 고개를 듭니다. 왜 회장은 자신을 보고 그렇게 놀란 듯한 눈을 했는지, 왜 자신의 이름을 듣고 잠시 말을 잃었는지, 그와 동시에 재벌가 본가에서는 다른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회장의 친척들이 소문을 듣고 하나둘 모이기 시작합니다. 민준이가 데려왔다는 그 여자, 대체 누군데? 설마 정말 결혼이라도 하겠다는 건 아니겠지. 그들의 얼굴에는 탐욕과 경계심이 번갈아 스칩니다. 재산 분배, 지위, 그리고 상속. 모든 계산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돌아갑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이 조용히 말합니다. 그 여자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닐 가능성도 있어.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서늘해집니다. 수아의 존재가 단순한 연인의 자리를 넘어 위협적인 변수로 떠오릅니다. 깊은 밤 회장은 다시 혼자 남아 사진을 들여다봅니다. 사진 속 아이의 눈과 오늘 만난 수아의 눈이 겹쳐집니다. 그는 혼잣말처럼 낮게 중얼거립니다. 만약 내가 정말로 그 아이라면. 문장은 끝맺지 못한 채 공중에 흩어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집안과 저 작은 원룸에서 서로 다른 두 사람이 같은 불안 속에 잠겨 있습니다.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운명의 톱니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침 햇살이 희미하게 창문 틈으로 들어옵니다. 회장은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책상 앞으로 다가갑니다. 밤새 펼쳐두었던 서류들이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그 속에는 오래된 사고 보고서와 실종 기록, 그리고 흐릿한 사진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는 천천히 안경을 쓰고 페이지를 하나씩 넘깁니다. 20년 전이었다는 숫자가 다시 한번 눈에 들어옵니다. 그의 여름, 오래된 별장에서 일어난 화재, 불길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숨어버린 한 아이. 그 아이의 이름은 기록 어디에도 정확히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여아 약 3살 추정이라는 한 줄만 적혀 있습니다. 회장은 손가락으로 그 문장을 더듬습니다. 그 짧은 문장 뒤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 실감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백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그 공백이 이제는 분명한 얼굴을 가지고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김수아의 얼굴로 말입니다. 그는 곧바로 비서를 호출합니다. 비서는 서류를 들고 급히 들어옵니다. 어제 말씀하신 조사 바로 진행 중입니다. 비서의 목소리는 조심스럽습니다. 고아원부터 먼저 확인하게. 회장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가능한 모든 기록을 찾아야 하네.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갑니다. 회장은 창가에 서서 정원을 내려다봅니다. 정원사들이 조용히 나무를 다듬고 있습니다. 시간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흐르고 있지만 그의 속은 이미 뒤집힌 상태입니다. 그 시각 수아는 근무 중인 작은 편의점에서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손님 거의 없는 오전 시간, 그녀는 상품을 가지런히 맞추며 멍하니 생각에 잠깁니다. 어제 회장실에서 느꼈던 차가운 공기와 무거운 눈빛이 다시 떠오릅니다. 그 눈빛 속에는 단순한 경멸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수아는 가슴을 쓸어내리듯 손을 얹어봅니다. 이상하게도 심장이 조금 더 빠르게 뜁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천천히 번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괜히 물을 한 모금 마시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합니다.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김수아 씨 맞습니까? 낮고 차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의료 기록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어릴 적에 큰 사고를 겪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 질문에 수아의 손이 멈춘 듯 굳어집니다. 편의점 안이 갑자기 조용해진 느낌입니다. 그녀는 짧게 숨을 들이마시며 대답합니다.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전화를 끊은 후에도 손이 떨립니다. 그녀는 계산대 뒤에 앉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합니다. 어릴 적의 기억은 늘 흐릿한 안개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그 질문은 어딘가 깊은 곳을 건드린 느낌을 남깁니다. 그날 오후 회장은 이례적으로 외출 준비를 합니다. 그의 행선지는 오래된 지방 병원입니다. 20년 전 화재 당시 생존한 아이가 잠시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남은 곳입니다. 건물은 낡았고 벽의 페인트는 벗겨져 있습니다. 접수 창구에 앉아 있는 직원은 나이가 들어 보입니다. 회장은 차분하게 서류를 내밀며 말합니다. 이 기록에 대해 확인하고 싶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받아 들여다보며 고개를 기웃거립니다. 이건 아주 오래된 자료네요. 그녀는 서류를 넘기다 멈칫합니다. 이 아이에 대해 기억납니다. 그 한마디에 회장의 시선이 날카로워집니다. 당시 화재 현장에서 구조된 아이였어요. 이름은 없었지만 팔에 작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그 말과 함께 회장의 눈앞에 수아의 팔이 떠오릅니다. 무심코 본 적 있던 아주 연한 흉터. 그 흉터의 위치가 또렷하게 기억 속에 떠오릅니다. 어디에 있었는지 기억합니까? 회장은 낮게 묻습니다. 직원은 자신의 팔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여기, 이 근처였습니다. 그 위치는 수아의 흉터가 있던 바로 그 자리와 같았습니다.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입니다. 두려움과 확신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이제는 의심이 아니라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 수아는 자신의 방에서 거울 앞에 서 있습니다. 천천히 소매를 걷으며 팔을 바라봅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흉터가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생긴 것인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자국이 오늘따라 유난히도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난 대체 누구일까? 그 한마디가 방 안에 흩어지고 멀리 떨어진 두 사람의 마음속에서 같은 질문이 똑같이 울립니다. 그리고 진실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병원을 나서며 깊은 숨을 내쉽니다. 낡은 건물에서 맡은 소독약 냄새가 아직도 코끝에 남아 있습니다. 그 냄새가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실처럼 느껴집니다. 그는 차에 올라타지만 곧바로 출발하지 않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머릿속에는 간호사가 말한 흉터와 오늘 본 수아의 모습이 계속 겹쳐집니다. 우연이라 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다, 아직은 단정할 수 없다. 혼잣말이 차 안에 낮게 흘러나옵니다. 운전기사는 조심스럽게 시동을 겁니다. 차는 병원을 벗어나 도로로 접어듭니다. 회장은 전화기를 들어 비서에게 연락합니다. 어제 말한 조사, 더 깊이 들어가게.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입니다. 네, 추가로 확인 중입니다. 비서의 답이 들려옵니다. 20년 전 화재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명단을 더 찾아.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덧붙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어디로 보내졌는지도 알아내야 한다. 통화를 마친 후 회장은 눈을 감습니다. 차가 흔들릴 때마다 지난 시간의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자신이 지키지 못한 가족, 그리고 혼자 남겨졌을지도 모를 아이. 그 모든 것이 가슴을 조여옵니다. 그 시각 재벌가 본가 안에서는 다른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친척 몇 명이 거실에 모여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탁자 위에는 신문과 휴대폰이 어지럽게 놓여 있습니다. 그 화면 속에는 민준과 수아의 뒤를 따라 찍은 사진이 떠 있습니다. 저 여자 점점 일이 커지는 것 같아. 한 사람이 불안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처음부터 수상했어. 다른 사람이 이를 악물고 대답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불안함 대신 계산이 담겨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 여자가 회장의 진짜 혈육이라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쥐고 있던 모든 것이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조용히 끝내야 해. 누군가 낮게 말합니다. 그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같은 시간 수아는 조용한 카페 구석에 앉아 있습니다. 민준이 맞은편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밀어놓습니다. 수아는 컵을 잡고 있지만 온기가 손에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늘 얼굴이 별로야. 민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합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수아는 애써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그녀의 불안이 그대로 보입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합니다. 혹시 어릴 때 일 같은 거 기억나는 게 있어? 그 질문에 수아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그녀는 잠시 입을 닫고 생각에 잠깁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젓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거의 없어요. 그 말은 사실이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두려움이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알고 싶지 않은 무언가를 외면하고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카페 창문 밖으로 검은 차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갑니다. 수아는 그 차가 괜히 신경 쓰여 시선을 떼지 못합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돌려 애써 생각을 지워버립니다. 그날 밤 회장은 집무실에서 홀로 앉아 파일을 정리합니다. 비서가 가져온 자료들이 책상 위에 가득 쌓여 있습니다. 고아원 기록, 보호자 서류, 실종자 목록이 하나씩 맞물리기 시작합니다. 수아가 머물렀던 고아원의 위치가 20년 전 화재 현장과 그리 멀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 사실은 그의 가슴을 더욱 세차게 두드립니다. 그때 비서가 다시 들어옵니다. 회장님,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듭니다. 말해보게. 고아원 기록 일부가 누군가에 의해 삭제된 흔적이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집니다. 분명 누군가가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낮게 말합니다. 이미 늦었어. 같은 밤 수아는 창가에 서서 달을 바라봅니다. 낯선 불안감이 가슴속에서 천천히 자라납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그녀는 조용히 속삭입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 질문은 공중에 흩어지지만 어딘가에서는 이미 그 답을 가로막으려는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위협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감도는 시각입니다. 회장은 집무실 소파에 앉은 채 밤을 지새운 흔적이 역력합니다. 눈 밑에는 짙은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고 책상 위에는 수많은 서류가 어지럽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하고 긴장되어 있습니다. 어떤 결론에 이르러야 할지 알면서도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조심스럽게 울립니다. 들어오게. 회장의 말에 비서가 조용히 들어옵니다. 그의 손에는 봉투 하나가 들려 있습니다. 비서는 조심스레 책상 위에 그것을 올려놓습니다. 유전자 검사 기관에서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그 말은 단순했지만 방 안의 공기를 크게 흔듭니다. 회장은 한동안 봉투를 바라보기만 합니다. 마치 그 안에 담긴 진실을 보고 싶지 않은 사람처럼요. 그러고는 천천히 손을 뻗어 봉투를 짚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는 숨을 한 번 깊게 들이쉬고 봉투를 엽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와 그래프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회장은 그것을 하나씩 넘겨보며 읽어내려갑니다. 수치와 결과는 분명합니다. 김수아. 그녀는 김 회장의 직계 후손이라는 사실이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오랜 시간 얼어붙어 있던 그의 표정이 천천히 무너집니다. 놀람, 두려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안도감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그는 조용히 의자에 기대며 중얼거립니다. 정말 살아있었구나. 그 한마디에 지난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잃어버린 딸의 얼굴과 이제 다시 찾게 된 손녀의 모습이 겹칩니다. 가슴 깊은 곳이 천천히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그 시각 재벌가 친척 중 한 명의 집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전화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오갑니다. 회장이 뭔가를 확인한 것 같아. 그 여자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다. 그들의 대화에는 불안과 분노가 섞여 있습니다. 자신들의 자리가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증거를 지우고 소문을 퍼뜨리고 회장의 판단을 흔들 방법을 찾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간 아무것도 모른 채 수아는 좁은 방에서 혼자 앉아 있습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얼굴을 비춥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거울이 들려 있습니다. 팔을 들어 흉터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그 흉터는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지만 이제는 왠지 모르게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잊혀졌던 역사 하나가 거기에서 숨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핸드폰 진동이 울립니다. 민준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꼭 만나고 싶어.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수아의 가슴이 순간적으로 내려앉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 때문입니다. 그녀는 짧게 답장을 보냅니다. 알겠어요. 약속 장소는 회사 근처의 작은 공원입니다. 나무 그늘 아래 벤치에 민준이 먼저 도착해 있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무겁고 진지해 보입니다. 수아를 발견하자 잠시 안도한 듯한 눈빛을 보입니다. 수아야, 나에게 꼭 말해야 할 게 있어. 민준의 목소리가 낮게 울립니다. 무슨 일인데요? 아버지가 너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어. 그 말에 수아는 순간 말을 잃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왜요?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말을 잇습니다. 그분은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싶어 해.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꼭 쥡니다. 그러나 도망치고 싶다는 마음보다 알고 싶다는 마음이 더 큽니다. 그 시각 회장은 다시 집무실에 앉아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바라보며 조심스레 혼잣말을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겠군. 그는 결심한 눈빛으로 창밖을 바라봅니다. 오래도록 막혀있던 문을 열기 위한 준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진실은 곧 세상 위로 드러나려 하고 있습니다. 흐린 하늘 아래 공원의 공기는 묘하게 무겁습니다. 나무 잎이 바람에 스치며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조용히 들립니다. 수아와 민주는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지만 서로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하기 힘든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평소라면 손을 맞잡았을 거리지만 오늘은 그 거리조차 멀게 느껴집니다. 수아는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작은 돌멩이가 신발 끝에 걸려 있지만 움직일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민주는 깊은 숨을 내쉬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아버지께서 상당히 확신을 갖고 계셔. 그 말에 수아의 눈동자가 천천히 올라옵니다. 무슨 말이에요? 떨리는 목소리지만 끝까지 듣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우리 집안의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고. 그 말은 공기를 가르고 수아의 가슴 깊숙이 파고듭니다. 그녀는 순간 숨을 잊은 듯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합니다. 고아원, 기억나지 않는 어린 시절, 희미한 화재의 장면. 그 모든 파편들이 한꺼번에 떠오릅니다. 그게 말이 되나요? 수아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깝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모든 정황이 맞아떨어지고 있어. 수아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줍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가슴이 세게 울립니다. 믿기지 않는 일이지만 동시에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어쩐지 부정할 수 없는 예감이 일고 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며 말합니다. 그럼 나는 누구죠? 그 한마디에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두려움과 혼란, 그리고 아주 작은 기대까지도 섞여 있습니다. 같은 시간 회장은 집무실에서 유리잔에 물을 따르고 있습니다. 문서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고 그 가운데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놓여 있습니다. 그는 잔을 들었지만 입에 대지 못합니다. 손 안의 미세한 떨림이 그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이 소식을 언제 어떻게 전하시겠습니까? 회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합니다. 그 아이에게 먼저 알려야겠지. 그의 눈에는 희미한 슬픔과 결심이 담겨 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과 다시 돌아온 인연을 동시에 마주한 사람의 눈빛입니다. 그 무렵 재벌가 친척들이 모인 장소에서는 분위기가 급격하게 흐려집니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며 말을 아낍니다. 누군가는 손에 쥔 유리잔을 세게 내려놓습니다. 이대로 두면 모든 게 끝나. 낮고 거친 목소리가 흐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를 악물며 말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해. 그 말 속에는 두려움이 아닌 집착과 탐욕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오로지 지켜야 할 자리만이 보입니다. 그날 저녁 수아는 자신의 방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봅니다. 어릴 적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올랐다가 사라집니다. 타는 냄새, 누군가의 손,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 그녀는 조용히 몸을 웅크립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정말 다른 삶을 살았던 걸까? 그때 휴대폰 화면이 밝게 켜집니다. 발신자는 회장의 비서입니다. 김수아 씨 회장님께서 직접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그간 멀어 보였던 진실이 이제 바로 앞까지 다가와 있음을 느낍니다. 수아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결심이 동시에 떠오릅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회장은 창가에 서서 조용히 밤하늘을 바라봅니다. 그의 입술 사이로 낮은 말이 흐릅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구나. 회장의 집무실 문 앞에 수아가 멈춰섭니다. 손잡이를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문 너머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품고 있는 진실이 무엇인지 이미 짐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짧은 숨을 내쉰 뒤 그녀는 천천히 문을 엽니다. 넓은 집무실 안은 고요합니다. 커다란 창문 너머로 저녁빛이 은은하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거대한 책상 뒤에 회장이 서서 등을 보인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수아가 들어온 것을 느끼고도 그는 곧바로 돌아서지 않습니다. 왔구나.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울립니다. 그 한마디에 수아의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몇 걸음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발걸음마다 바닥에서 작은 소리가 나지만 그 소리가 크게 느껴집니다. 앉으렴. 회장은 천천히 돌아서며 말합니다. 그의 얼굴에는 전에 보지 못했던 감정이 비치고 있습니다. 차가움보다는 깊은 피로와 아픔이 서려 있습니다.
수아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침묵이 흐릅니다. 회장은 서랍을 열어 한 개의 두꺼운 봉투를 꺼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책상 위에 내려놓습니다. 이 안에 내 이야기가 있다. 그녀는 봉투를 바라보지만 쉽게 손을 뻗지 못합니다. 그녀의 입술이 약하게 떨립니다. 전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그 말에 회장은 씁쓸한 미소를 짓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해주려고 한다. 그는 서류 한 장을 꺼내 펼쳐 보입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와 오래된 화재 기록, 그리고 사라진 아이의 정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수치는 명확합니다. 그 숫자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너는 20해 전에 사라졌던 내 손녀다. 그 말이 공기를 가르고 수아의 심장을 움켜쥡니다. 그녀의 눈이 크게 뜨입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듯 아무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작게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회장은 사진 한 장을 꺼내 그녀 앞으로 밀어놓습니다. 젊은 여자가 아이를 안고 웃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 아기는 바로 수아입니다. 그 사진 속 여성은 그녀의 어머니입니다. 그날 화재가 아니었다면 넌 이런 삶을 살지 않았겠지. 회장의 목소리에 후회가 차오릅니다. 수아는 사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입니다. 기억나지 않는 얼굴, 그러나 낯설지 않은 느낌. 그 온기가 손끝을 타고 전해오는 것만 같습니다. 그럼 난 여태 말을 끝맺지 못하고 호흡이 흐트러집니다. 버려진 게 아니다. 회장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잃어버린 거다. 내가 널 지키지 못한 거다. 그의 손이 책상 위에서 떨리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던 죄책감이 드러난 순간입니다. 그때 문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옵니다. 친척 몇 명이 큰 소리를 내며 들어오려 합니다. 비서가 그들을 막고 있지만 고함이 새어 들어옵니다. 그 여자 여기 있지. 회장님, 제발 속지 마십시오. 문이 거칠게 열리고 친척들이 집무실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들의 눈은 수아를 향해 있습니다. 노골적인 적대감이 서려 있습니다. 이 여자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소리칩니다. 우리가 평생 지켜온 자리를 위협하는 존재입니다. 수아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그들을 바라봅니다. 그녀에게는 어떤 말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 회장이 앞으로 나섭니다. 그의 어깨가 곧게 펴집니다. 낮고 강한 목소리가 방 안에 울립니다. 이제 그만하게. 그의 한마디에 방 안이 얼어붙습니다. 이 아이는 내 손녀다. 누구도 다시 말을 잊지 못합니다. 그의 말은 선언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사실을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수아는 그 언어를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피해갈 수 없던 진실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순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삶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돈과 권력이 아닌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진짜 답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조용히 속으로 말합니다. 그래도 내가 선택할 건 내 삶이에요. 그 말은 아직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지만 그녀의 굳은 눈빛이 이미 그 선택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유난히 맑게 느껴지는 날입니다. 긴 밤이 끝나고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수아에게는 어제와 같은 세상이 아닙니다. 눈을 뜨는 순간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진실이 또렷하게 떠오릅니다. 그 사실이 무겁게 가슴을 누르면서도 한편으로는 조용한 해방감을 가져다 줍니다. 수아는 천천히 침대에서 몸을 일으킵니다. 익숙한 원룸의 천장과 벽, 작은 창문이 보입니다.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이곳이 세상의 전부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공간이 오래된 기억과 새로운 미래 사이에 놓인 작은 정거장처럼 느껴집니다. 그녀는 벽에 기대어 깊게 숨을 내쉽니다. 조금 뒤 전화가 울립니다. 화면에는 회장님이라는 이름이 떠 있습니다. 수아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누릅니다. 잘 잤느냐? 낮고 담담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 속에는 어색함과 조심스러움이 섞여 있습니다. 네, 잠깐이었지만요. 수아의 대답은 짧지만 차분합니다. 힘든 이야기를 한 뒤라 뒤척였을 거다. 그 말에 수아는 조용히 미소를 지어봅니다.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서로의 마음이 조금은 전해지는 순간입니다. 그래도요, 이제는 피하지 않으려고요. 그녀의 말에는 작은 결심이 담겨 있습니다. 회장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꺼냅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그걸 받아들이겠다. 다만 알고는 있어야 한다. 나에게 너는 돈보다도 훨씬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수아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수아는 민준과 함께 마지막으로 공원을 찾습니다. 둘이 처음 앉았던 그 벤치에 나란히 앉습니다. 햇빛이 잔잔하게 나뭇잎 위로 내려앉습니다. 모든 게 바뀌었네. 민준이 조용히 말합니다. 그래도 내가 나인 건 변하지 않았어요. 수아의 말에는 분명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바라봅니다.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은 따뜻한 눈빛입니다. 지위도 배경도 중요하지 않은 눈빛입니다. 넌 그냥 수아야. 그가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수아의 가슴이 조용히 울립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푸른 하늘이 얼마나 넓은지 새삼 느껴집니다. 며칠 뒤 회장은 언론을 통해 공식적인 발표를 합니다. 20년 전 실종된 손녀가 살아 있었으며 그 아이가 바로 김수아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그녀가 어떤 상속이나 지위를 강요받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선택은 오직 그녀의 몫임을 밝힙니다. 그 발표는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수아의 생활은 생각보다 조용히 이어집니다. 그녀는 직장을 그만두고 작은 마을로 이사를 갑니다. 그곳에서 작은 카페를 엽니다.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 따뜻한 커피 향, 그리고 잔잔한 음악. 바쁘지 않아도 마음이 편안한 공간입니다. 어느 날 오후 낯익은 검은 차가 카페 앞에 멈춥니다. 회장이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립니다. 그의 걸음은 예전보다 훨씬 느리고 조심스럽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자 작은 종소리가 울립니다. 수아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봅니다. 놀라는 기색 없이 조용히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회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이 전해집니다. 그는 창가 자리에 앉고 수아는 직접 커피를 내립니다. 그들의 사이는 여전히 어색하지만 더 이상 차갑지 않습니다. 여기서 지내는 건 괜찮으냐? 그가 묻습니다. 네, 좋아요. 제가 선택한 삶이니까요. 그 말에 회장은 작게 미소 짓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수아의 삶은 더 이상 잃어버린 아이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